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쿠팡 소상공인을 울리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는 쿠팡의 광고비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왜 쿠팡이 이런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쿠팡의 광고비 논란은 총 3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일 광고비, 하루 광고비가 10,000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품 코드당 광고비가 10,000원이었다는 논란, 이게 첫 번째 논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써서 집행한 광고의 데이터, 조회수나 클릭률이나 구매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논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 오르지 않았다, 매출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논란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총 이렇게 3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출이 오르지 않았는데 사업자당 광고비가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청구가 되었다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이고요. 사업자들의 불만이 조금 높아지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쿠팡이 환불 등의 해결을 약속하면서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쿠팡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광고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쿠팡은 준비되지 않은 광고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위기는 곧 쿠팡의 위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이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광고비 정책을 펼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근본적인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쿠팡을 떠올리시면 소비자분들이나 판매자분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쿠팡 그거 그냥 한국 회사 아니야? 그냥 한국 회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쿠팡의 그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지배기업인 쿠팡 LLC로부터 한국 기업의 현물과 자산과 부채를 출자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쿠팡 LLC는 한국 쿠팡의 지분율을 거의 100%에 가깝게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문제는 이 쿠팡 LLC가 미국 회사라는 점입니다. 본사도 미국에 있고요. 이 쿠팡 LLC를 소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는 비전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비전펀드가 미국에 있는 쿠팡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쿠팡에게 돈을 대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한국 회사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쿠팡은 어떻게 보면 비전펀드의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비전펀드는요, 애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나 소프트뱅크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렇게 다국적 투자자들로 구성된 회사고요. 이 다국적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소프트뱅크, 즉 손정희 회장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팡에 대한 위기론이 계속 나올 때마다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손정희 회장이 망하지 않는 한 쿠팡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비전 펀드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 주요 투자자 중에 소프트뱅크는 그냥 하나일 뿐이고요. 손정희 회장님도요,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손정희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쿠팡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은 게 아니라요, 손정희 회장님이 운영하는 비전펀드가 쿠팡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쿠팡에 투자를 했고요. 쿠팡은 이 돈으로 창고도 늘리고 사람도 고용하고 배송 시스템도 갖추고 이런 작업을 2019년까지 이어온 겁니다. 이렇게 쿠팡은 창고도 만들고 고용도 늘리고 배송 시스템도 갖추고 하면서 생긴 적자를 이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내는 쿠팡이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그냥 한마디로 비전 펀드 때문이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비전 펀드라는 든든한 회사가 쿠팡의 딜을 봐주고 있는데 쿠팡이 왜 광고비를 올렸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바로 이 비전 펀드, 쿠팡의 든든한 뒷배가 돼줬던 비전 펀드가 위기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비전 펀드가 투자했던 우버라는 회사나 다다추싱이라는 중국 회사나 위워크라는 사무실 공유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다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비전 펀드가 굉장히 좀 위기에 쌓여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기에 쌓여 있는 비전 펀드가 쿠팡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노라고 보기 때문에 쿠팡에 위기가 발생이 되고 광고비를 올렸다. 이렇게 연과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비전펀드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쿠팡은 세 가지의 대안으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투자를 축소하는 겁니다. 창고를 짓지 않고요. 가격을 인상하고 마케팅 비용을 안 쓰게 되면 자연히 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추가 투자자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2의 비전 펀드를 끌어들이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자 배분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내용 하나하나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네, 먼저 투자 축소, 돈을 더 이상 쓰지 않음으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요거는 소비자의 불편을 이끌어내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옵션 투자 축소에 관한 거는 쿠팡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투자자 확보입니다. 요건 나스닥의 상장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신규 외부 투자자, 제2의 비전 펀드 유입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주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것도 쿠팡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굉장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달성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쿠팡에 남은 옵션은 요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데요. 적자 배분 구조의 변화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쿠팡의 광고비 인상, 무리한 광고 정책을 도입한 배경이 되는 거고요. 가장 현실성이 높은 해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판매자에게 손실을 전가시킨다. 판매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소비자가 있고 쿠팡이 있고 판매자가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적자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이걸 쿠팡이 분담을 하든지 소비자가 분담을 하든지 판매자가 분담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에게 가면 투자 축소, 한마디로 그냥 가격 인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쿠팡이 이 적자를 감당한다라고 보면 이거는 신규 투자자 유입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적자를 부담한다. 요게 이제 광고비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소비자, 쿠팡, 판매자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적자를요. 그냥 판매자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요. 광고비 인상이라든지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배송비 인상을 통해서 쿠팡에 있던 적자를 판매자에게 넘기는 식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던 질문, 왜 쿠팡은 준비되지 않은 광고 정책을 도입했을까라는 답변은 적자 배분 구조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좀 합당하고 맞고 이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이런 적자 배분 구조 변화를 통해서 수익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판매자에게 훨씬 더 불리한 수익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될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비전 펀드가 누구랑 구성돼 있고 그거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요. 비전 펀드가 불러온 나비 효과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수수료가 오르고 나의 광고비가 오르고 나의 배송비가 오르는 그런 구조가 된 거고요. 쿠팡에서 물건을 팔겠다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변화,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점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쿠팡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듣고 쿠팡이 약간 위험해 보이니까 쿠팡 입점을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다. 보류를 하시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쿠팡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가지는 위상 때문입니다. 2019년 상반기 추정치로 국내 오픈마켓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액을 달성한 회사는요, 이베이 코리아,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 코리아고요. 두 번째가 쿠팡입니다. 세 번째가 11번 가고요. 네, 쿠팡은 지금도 국내 2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인데 이 규모가 다가 아닌 게요. 쿠팡은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오픈마켓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관계자는요. 2020년이 되면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 기준 1위가 쿠팡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무시하기에는 너무 커버린 쿠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쿠팡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놓치는 행위가 돼버리고요. 그렇다고 쿠팡 안에 들어가자니 쿠팡이 부과하는 막대한 판매 수수료나 광고비나 배송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 쿠팡 입점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자분들께 저는 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쿠팡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큰 시장에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판단은 사업자 개개인 분들의 몫이고요. 내가 쿠팡에 들어가서 정말 큰 돈을 벌겠다. 나는 비용을 투자하고 쿠팡에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마인드면 쿠팡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요. 그냥 쿠팡은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딱 확실한 거는요. 쿠팡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판매자들에게 계속해서 불리한 사업 구조가 될 거다. 이 내용은 정말 확실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요. 승자 독식의 판매 구조가 된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쿠팡을 그냥 네이버 스토어 같은 단순 오픈마켓으로 보시거나 판매 전략을 짜시면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쿠팡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저는 쿠팡 입점을 고려 중이신 사업자분들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쿠팡의 향후 사업 구조를 예측하거나 쿠팡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